실시간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과 경기수 34경기 같아졌고요. 대신 승점이 다시 2점 앞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스날이 4위로 올라갔고 득실차에서는 아직 토트넘이 7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과 아스날 두 팀의 이 북런던 더비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죠. 점점 갈수록 계속 이제 승점 2점 차가 유지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2점 차를 뒤집을 수 있는 그 경기, 북런던 더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 토미야스가 선발로 복귀하는 경기였죠. 그래서 토미야스가 선발로 복귀하니까 토미야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3백을 만드는 전형,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시즌 내내 잘 사용했던 전형을 오늘 경기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아스날은 4-2-3-1 전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좋은 건 토미야스가 나왔을 때 반대편에 있는 타바레스, 이 타바레스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타바레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토미야스가 3백을 만들어주고 그때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웨데고르 이렇게 3명의 공격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좌우 측면에는 타바레스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카 이렇게 두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좋아하는 요 3백 전술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3백을 쓰니까 순간적으로 좌우 측면에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3백을 사용할 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3백과 아주 달라요. 우리 토트넘의 3백을 생각해보면 좌우 측면에 있는 세세뇽이나 에메르송이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주잖아요. 그런데 아스날의 이 3백 전형으로 바뀌면 타바레스가 공격적으로, 사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좌우 측면이 비어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토미야스의 측면 커버력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갈량이스가 측면을 커버하는 움직임 요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 측면 공간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서 오늘 웨스트햄은 계속해서 측면 공간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의 히트맵을 봐볼게요. 좌우 측면에 웨스트햄의 플레이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아스날의 페널티 박스 좌우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 공간을 확실하게 노려주면서 아스날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작업들이 전반전에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햄의 공격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고 전반전에 오히려 웨스트햄이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좌우 측면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득점이 또 나왔어요. 모이스 감독의 좌우 측면 공격 전술에 아스날이 아주 고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왼쪽에서 타바레스의 수비력도 부족하고 여기에 더해서 마르티넬리의 수비 가담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보엔이 나왔고 그 뒤에 쿠팔이 나왔는데 보엔이 타바레스를 끌고 들어가고 이때 쿠팔이 올라와서 아스날의 왼쪽 측면을 공략하는 이러한 패턴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쿠팔이 볼을 잡았을 때 마르티넬리가 적극적으로 안 내려와줬어요. 그러면서 이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쿠팔이 크로스를 올리고 여기서 보엔의 득점 장면이 나왔고 오늘 경기도 역시나 아스날의 가장 큰 수비적인 문제점은 오른쪽에 있는 토미야스는 괜찮고 왼쪽에 있는 타바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타바레스의 수비적인 문제가 남은 아스날의 4경기를 뭔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스날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아스날이 맨유와 경기를 할 때도 호날두가 득점할 때 호날두의 마크를 놓친 것도 타바레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 경기나 계속해서 경기들을 보면 아스날이 실점할 때마다 타바레스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지금 타바레스 쪽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아스날은 티어디가 없는 상황에서 이 타바레스의 수비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아스날의 남은 경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2개 다 만들어냈는데 베나이트가 경기 시작 전에 햄스트링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 경기에서 홀딩이 선발로 나왔는데 홀딩이 워낙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니까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홀딩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홀딩을 향해서 코너킥을 올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딩이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볼이 뒤로 흘렀고 여기서 마르티넬리의 크로스 그리고 마갈량이스의 헤더 요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벤 화이트가 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오지 못한 건 아스날에게 큰 손해지만 오히려 홀딩이 나온 것이 이 웨스트햄에게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아스날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미야스가 오늘 경기 중반에 부상으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 나가는 장면을 보면 토미야스가 그냥 뭐 평범하게 걸어 나갔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토미야스가 좀 장기간 부상해서 지난 경기 막판에 복귀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선발로 나오는 부상 복귀전이었고 오늘 경기에서 토미야스가 살짝 문제가 있으니까 크게 무리를 시키지 않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북런던 더비를 했을 때 토미야스가 아스날의 오른쪽 3백의 중앙 수비수인데 이 자리가 손흥민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죠. 이 자리에 토미야스가 아니라 수아레스가 나오면 수아레스가 수비적으로 정말로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아레스가 나왔을 때 이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이 아주 많이 불안해서 토미야스가 오늘 경기에서 혹시나 부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을 마크하는 선수가 토미야스가 아니라 수아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토미야스보다 수아레스는 수비를 많이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공격력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토미야스의 부상 정도가 아스날에게는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토트넘이 경기를 먼저 치러서 실시간 순위가 잠깐 바뀌었었는데 아스날이 잠깐 바뀐 순위를 다시 승리를 하면서 4위를 찾아온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